안녕하세요. 반려인 수환의원 한태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양과 음의 생리학, 즉 여름나무와 겨울나무의 비유를 통해 인체의 흡수와 배설, 그리고 사상의학적 체질 생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름나무는 물과 영양을 안으로 끌어들여 잎과 가지를 풍성하게 만들고, 겨울나무는 불필요한 수분과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며 생명을 보존합니다.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가 물과 전해질을 흡수하는 힘과 반대로 배설하고 말려내는 힘이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세포막의 능동수송입니다. Na+K+ATPase 펌프는 세포 안팎의 나트륨과 탈륨 농도 차이를 만들어 세포가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기본 조건을 만듭니다. 양의 상태에서는 세포가 수분을 끌어안아 여름나무처럼 풍성해지고, 음의 상태에서는 수분을 배출하여 겨울나무처럼 마르고 수축됩니다. 그러므로 동양의 음양론은 추상적 철학이 아니라 세포 수준의 수분 조절과 에너지 대사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상의학에서는 비준합, 즉 비장의 받아들이는 기능을 중요하게 봅니다. 비장은 음식과 수분, 에너지를 인체 안으로 끌어들이는 중상초의 기능을 대표합니다. 이것은 여름의 생리와 닮아 있습니다. 여름나무가 뿌리에서 물을 끌어올려 가지와 잎을 키우듯이 인체의 비장 기능도 흉곽과 상체를 통해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전신으로 퍼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흡수의 생리입니다. 여름나무가 물을 위로 끌어올리는 것처럼 인체에서는 가슴의 확장과 팔의 움직임이 흡수의 힘을 강화합니다. 흉곽이 열리고 팔이 움직이면 상체의 기운이 활성화되고, 이 힘은 비준합의 작용을 도와 음식과 수분, 기운을 안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사상의학적으로 상체와 팔의 움직임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인체의 양적 흡수 기능을 표현하는 생리적 동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가 날개를 펴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은 상초와 중상초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새의 비상은 자연 속에서 양의 작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날개를 아래로 밀어 올리는 힘은 공기를 잡아당기고 몸을 위로 들어 올립니다. 이것은 인체에서 가슴과 팔을 움직여 위쪽으로 기운을 끌어올리고 흡수 기능을 강화하는 작용과 비슷합니다. 새의 날갯짓은 단순한 비행 동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이 보여주는 상체 에너지의 운동입니다. 날개가 위아래로 움직이며 공기를 붙잡고 그 힘으로 몸을 상승시킵니다. 인체에서도 팔과 흉곽의 운동은 에너지를 안으로 모으고 위로 끌어올리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새의 비상은 비준합, 즉 받아들이고 끌어올리는 생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가 상승할 때 날개는 단순히 펄럭이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붙잡고 몸을 들어올리는 힘을 만듭니다. 이와 같이 인체의 상체도 기운을 끌어모으고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비장의 흡수 기능, 사상의학적으로는 비준합의 작용입니다. 올라가고 모으는 힘, 안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바로 양적 생리의 본질입니다. 반대로 신주출, 즉 신장에 내보내는 기능은 겨울의 생리와 연결됩니다. 가을과 겨울이 되면 나무는 잎을 떨어뜨리고 수분을 줄이며 생명을 뿌리와 줄기 안에 보존합니다. 인체에서도 신장은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을 아래로 배출하고 에너지의 소모를 조절합니다. 이것은 음의 기능이며 배설과 수축, 저장의 생리입니다. 신장의 배설 기능은 하초의 작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겨울나무가 잎을 버리고 내부의 생명력을 보존하듯이 인체는 하체와 골반, 다리의 힘을 통해 아래로 밀어내고 배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사상의학에서는 이것을 신주출이라고 합니다. 신장이 하초를 통해 수분과 노폐물을 내보내는 기능은 단순한 소변 배출을 넘어 전신의 수분 균형과 에너지 균형을 조절하는 핵심 작용입니다. 물고기가 꼬리를 움직이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하초의 추진력을 상징합니다. 새가 날개로 위로 올라간다면 물고기는 꼬리와 하체의 힘으로 물을 밀어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인체에서 다리와 엉덩이, 골반의 움직임이 신주출의 배설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의 유형은 음적 생리, 즉 밀어내고 배출하는 힘의 자연적 비유입니다. 물고기의 꼬리 힘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물을 뒤로 밀어내면서 몸을 앞으로 전진시키는 힘입니다. 인체에서는 다리의 굴곡력과 골반의 추진력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하추의 힘이 강하면 수분과 노폐물을 아래로 배출하는 기능이 원활해집니다. 그러므로 물고기의 움직임은 신장의 배설 기능, 즉 신주출을 설명하는 좋은 자연적 모델입니다. 물고기의 유형은 배설과 추진의 원리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꼬리와 지느러미가 물을 뒤로 밀어내면 몸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처럼 인체도 하체의 힘을 통해 몸을 지지하고 앞으로 이동하며 동시에 하초의 배설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다리와 골반의 움직임은 단순히 보행을 위한 구조가 아니라 신장 기능과 하초 생리를 표현하는 중요한 생체 역학적 장치입니다. 자연의 추진력과 인간의 보행은 서로 닮아 있습니다. 물고기가 꼬리로 물을 밀어내듯 사람은 다리로 땅을 밀어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하체의 근육, 관절, 골반이 함께 작용하며 신주출의 기능을 돕습니다. 즉,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인체의 하초 기능과 배설 기능을 강화하는 중요한 생리적 행위입니다. 이제 상체의 악력과 하체의 굴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악력은 손으로 잡고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이것은 팔과 흉곽의 힘을 사용하여 대상을 안으로 당기는 작용이므로 비준압과 흡수의 생리와 연결됩니다. 반대로 굴력은 무릎과 고관절을 굽히고 펴면서 몸을 앞으로 밀어내는 힘입니다. 이것은 하초의 추진력이며 신주출과 배설의 생리와 연결됩니다. 상체의 힘은 잡고 당기고 들어올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악력은 양적 흡수 기능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하체의 힘은 굽히고 펴고 밀어내는 힘입니다. 그래서 굴력은 음적 배설 기능을 상징합니다. 인체의 운동은 단순히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상초와 하초, 흡수와 배설, 양과 음의 균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음인의 하초는 겨울나무와 같은 성향을 가집니다. 소음인은 본래 몸이 차고 수분 배출과 하초 기능이 중요한 체질로 설명됩니다. 다리와 골반의 힘, 즉 굴강지력이 발달하면 신장의 배설 기능과 하초의 추진력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소음인에게는 하체를 움직이고 걷고 다리를 사용하는 운동이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소음인은 겨울 체질의 특징을 보입니다.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며 하체를 통해 배설 기능을 돕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체 역학적으로는 무릎과 고관절을 굽히고 펴는 능력, 즉 굴력 굽힘과 추진력이 소양인에 비해 강합니다. 소음인을 기질적으로 상체를 과도하게 쓰기보다 하체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보행 능력이 강합니다. 체질적 균형을 위해서는 상체를 움직여야 합니다. 소음인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거나 상체를 오래 쓰는 일에는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래 걷는 능력, 즉 장거리 보행과 지구력에서는 강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체가 지속적으로 몸을 지지하고 밀어내면서 신장의 배설 기능을 돕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음인의 운동은 하체 운동보다 상체 운동을 통해서 상체를 단련하여 비장의 기능, 즉 소화흡수 기능을 강하게 하여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이 도움이 됩니다. 소양인의 보행은 하체의 지속력과 연결됩니다. 하체의 기운이 약해 쉽게 피로할 수 있지만 하체의 지구력이 살아나면 전체적인 순환과 배설 기능이 좋아집니다. 이것은 신주출의 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소양인에게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체질적 약점을 보완하고 하초의 생리 기능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소양인은 여름나무와 같은 체질적 특징을 보입니다. 에너지가 위로 끌어올라가고 상체와 흉곽, 어깨와 팔의 힘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소양이는 넓은 어깨, 강한 흉격, 강한 악력을 통해 흡수와 상승의 힘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비준압, 즉 받아들이고 끌어올리는 기능이 강한 체질적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양인의 중상초는 여름 체질의 형상을 드러냅니다. 몸의 에너지가 위쪽으로 집중되고 흉곽과 팔의 기운이 발달합니다. 팔모 잡아당기고 들어 올리는 힘은 상체의 흡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힘이 지나치면 하체가 약해지고 상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양이는 상체의 강함과 하체의 안정성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소양인의 보행은 빠른 걸음과 짧은 보폭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체 에너지가 강하고 하체 지지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면 몸은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종종 걸음으로 나타납니다. 파킨슨 환자는 소양인이 많고 이들의 종종 걸음도 이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체질적 에너지 분포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체가 강하고 하체가 약할수록 보행은 빠르고 급해지며 안정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소양이는 상체가 발달하고 하체가 약한 경우 좁은 아킬레스건이나 약한 발목, 얇은 다리와 같은 특징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몸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짧고 빠른 걸음을 사용합니다. 즉, 빠른 보행은 약한 하체 지지력을 보완하려는 적은 반응입니다. 소양인의 건강관리에서는 하체 안정성, 발목과 무릎의 지지력, 골반 균형을 함께 보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비준압과 신주출의 거대한 인체 역학은 사실 세포 단위에서 시작됩니다. 세포막의 이온 기울기와 수분 조절 능력이 우리의 체질과 생리 기능을 결정하는 숨은 동력입니다. Na+, K+, ATPase와 같은 세포 펌프는 나트륨과 칼륨의 농도 차이를 만들고 그 결과 물이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합니다. 즉, 거시적인 체질 현상은 미시적인 세포 생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트륨과 칼륨 펌프는 세포막에서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고 칼륨을 안으로 들여보내며 전기화학적 기울기를 만듭니다. 이 기울기는 수분 이동, 영양 흡수, 세포 부피 조절의 기본이 됩니다. 여름나무와 같은 소양적 흡수 상태, 겨울나무와 같은 소음적 배설 상태도 결국 세포막의 수분 조절 능력과 깊이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동양의 음양생리와 현대세포생리학은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상의학과 현대의학은 서로 대립하는 학문이 아니라 생명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두 언어입니다. 새의 날갯짓, 물고기의 유형, 여름나무와 겨울나무, 그리고 세포막의 이온 펌프는 모두 흡수와 배설, 상승과 하강, 양과 음의 균형을 설명합니다. 체질과 생리의 융합은 인체를 더 깊고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해줍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의 생명 현상입니다. 새가 위로 날아오르는 힘, 물고기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 소양인의 강한 상체, 소음인의 지속적인 하체, 그리고 Na+, K+, ATPase 세포 펌프는 모두 인체의 흡수와 배설, 양과 음의 조화를 보여줍니다. 동양의 체질론과 서양의 세포 생리학은 서로 다른 말로 하나의 연결된 생명체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면 블로그를 보십시오.